음. 예, 2022년 11월 27일, 예, 음력으로는 11월 4일이 되었습니다. 저녁 10시가 좀 넘어가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제가 골장 선생 건강 TV라는 이름으로 어, 어, 정리하고 했던 내용들을 또 새롭게 어, 어, 또 해보는 그런 그 시간에 이제 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동안에 골장선상 건강 TV를 강의하면서 꾸준히 그에 대한 자료를 이렇게 이제 모아왔는데요. 1000페이지에 그 육박하는 그런 그 A4 용지의 자료들이 지금 이제 2권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제 3권째 이제 만들어져 가는 입장에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고사의 새발견 133 번째 강의가 되고 환국은 제사문화와 보살사상이다, 이런 이제 제목이 이제 제가 다뤄봤습니다. 자,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에 매우 누구나 저와 같은 입장에 놓여져 있는 대부분의 우리 그 일반 그 시민이면서 국민이죠. 그리고 또 생활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뭐 학벌이 좋다든지 또 화기가 또 뛰어나서 또 뭐 집안이 또 부유해서 또 부모들이 매우 많이 배우고 해서 그러한 그 영양에 큰 도움을 받아 따기라고는 볼 수 없다고 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지금까지, 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예, 공부를 하고 생각하는 것을 제가 놓치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마침 오늘 그 강의 내용이 한국의 민주주의 최후 보루는 깨시민이다. 개국본 회원이다. 저는 개혁국민운동본부 회원이죠. 그래서 검찰 쿠데타 세력을 몰아내고, 예, 김건희, 한동훈, 윤석열을 처단해야 한다. 여기 제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을 조금 설명해 볼까 합니다. 저는 진보 민주 계열의 한 사람입니다. 제가 영남 창녕 사람으로서, 예, 어릴 때부터 책을 좋아하고 또 생각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에 반해서 시대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학생운동을 하고 또 그 생활 현장에서 열심히 살아가고 한 부분에는 많은 부분에 또 미흡함이 있죠. 그래서 저의 이 삶은 뭐 크게 화려하게 이렇게 내세울 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은 하나는 뚝심, 예, 뚝심, 예. 그래서 끈기가 있게 줄곧 주변 사람에 휘둘리지 않고 또 부모
기타 여러 사람들에게 거기에 노획되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저 나름대로 여기까지 이제 끌고 오게 됐는데, 저는 공부를 하면서 가장 획기적인 큰 변화를 주었던 것은 우리말의 어원을 뿌리로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만들어 주신 사람이 있죠. 물론 저는 골장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이라서 항상 의학에 대한 뿌리에 대해서 그 어원을 찾고 있는 중에 우리가 인터넷에서 수원객 박민호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수원객 박민호 선생님은 저보다 연배가 1살 정도 많으신데요. 수원에서 대구에서 역사 공부를 하고 있는 훌륭하신 학자분이시죠. 이분은 율곡 이중재 선생님의 또 알고요. 또 율곡 이중재 선생님의 자부인 며느리가 되죠. 분과도 또 이렇게 잘 아는 연락이 되어서 율곡 이중재 선생님이 가지고 있는 많은 책의 자료를 우리 그 수원극 박민호 선생님이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카카오 한단 원류사를 통해 가지고 많은 자료를 제공했죠. 저는 그 재료를 받으면서 근 5년 동안에 그 수원극 박민호 선생님의 카카오 한단 원류사를 받아서 다시 편집하고 정리하고 틀을 잡아서 오늘날에 이제 이루게 됐는데요. 그래서 저는 율곡 이중재 선생님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율곡 이중재 선생님은 저희 큰 스승이시고 어른이시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또는 저는 조선조 오현의 환원당 김경필의 17대 손으로서, 또 서흥세가의 26대 손으로서 저는 조상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학자를 우대하고 학자를 높이 받들면서 하는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이 시대에 맞춰서 출시하기 바쁠 때 저는 이 길로 들어와서 많은 푸대접을 받기도 하고, 또 초야에 이렇게 묻혀서 이렇게 유튜브로서 강의하는 이런 입장이 됐는데, 어쨌든 율곡 이중재 선생님은 저의 큰 스승이시고, 또 제가 성현으로 받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러면 왜 율곡 이중재 선생님은 그런 성현으로 받들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상고사뿐만 아니라 우리의 역사에 그 툴을 중국 1차 사료인 중국에 있는 그 자료들을 다 뭐냐면 직접 읽고 그거를 사진을 찍어서 책에 정보로 남기면서 글을 적었기 때문에 이분이야말로 우리 그 현대사에 있어서, 물론 이분은 일제시대에 태어나셨겠지만 경남 남해 욕지도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책이 약 한 20여 종의 책이 있는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료들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꾸준히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께서 공우 강산 박사님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공우 강산 박사님은 그 양력을 대충 말씀을 드리면 한국외고대학교를 영문과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 그 공군 장교로서 군대 생활을 하고, 미 대성함에서도 근무를 하고, 또 미국에 건너가서 미 주립 대학교 석사학위를 받고, 서양 철학 박사학위를 석사학위를 받고, 또 한국에 들어와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를 받은 그러한 석학이시죠. 이분께서도 그 학문의 학자로서는 큰 업적을 남기셨고, 또 이분의 책이 바로 또 한 20권 정도 되는데요. 또 제가 사글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책이 때로는 좀 비싸긴 하지만 저는 전혀 비싸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학문을 하는 사람이 공호 강산 박사님이 가지고 동영상으로 가지고 있는 그 230평에 되는 이 동영상을 우리가 지금 현재 문명의 기기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수억이 될 텐데, 그 책값 20권 해봤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400만 원이 되겠습니까? 500만 원이 되겠습니까? 1000만 원이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책은 비싸지가 않습니다. 물론 지금도 제가 공무강삼 박사님의 책은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이제 특히 이 조선고 실담어 주석사전이라든지 이 부모대 사전 같은 이런 책들이 뭐냐면은 귀중한 책들이죠. 자,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화려한 학벌을 가지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다 훌륭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대구에 사시고 대구에서 공부를 하고 계시는 우리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께서는 환단 원료사뿐만 아니라 환단 강론이라든지 이런 책, 그리고 지금 이 카카오 환단 원료사를 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자료들을 공급해 주셨던 정말로 뭐냐면은 선생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책을 비록 과거에 우리가 시골에서 공부할 때 국민학교죠. 그때는 전과와 같은, 이렇게 전과죠, 전과. 예, 전과 같은 이런 책들이지만, 이러한 책들을 쓸 수 있고 이런 것을 편집할 수 있는, 책을 쓰려면 창작의 그 자유와 두 번째는 뭐냐, 편집의 자유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편집의 자유를 가질 수 있게 해주었고, 창작의 자유를 상상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훌륭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의 사전이라든지 산스크리트 사전 같은 거, 그 다음에 우리가 범자 대자전이라든지, 그 다음에 그 도마 대사전 같은 이런 책들은 우리가 고금승림이라든지, 뭐 그다음에 한국 문자급 의학사라든지 김윤경 선생님 이런 책들을 우리가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서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신 저 만나게 해주었던 그것도 우리가 카카오 환단 올리서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무 강산 박사님의 그러한 아이디어와 책에 근거해서 지금 이제 청나라 때 만들었던 오체문감이라든지, 지금 이제 제가 알고 있기로는 고서 선생님은 육체문감을 지금 이제, 그러니까 육체문감이라는 것은 6개 국어를 뭐냐면 자유자재로 터득해서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 제가 책에서 봤는데, 보한제 신숙주 선생께서, 지금 보한제 저 위에 신숙주 선생님 그 책이 있는데, 보한제 신숙주 선생님께서 그 당시에 8개국의 언어에 능통했다 이렇게 적혀 있어서 제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자, 그래서 그 신숙주 선생 이후에 지금 현재 지금 스페인에서 공부하고 있는 고수 선생님이 그러한 분에 속한다. 그래서 대학자시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해 드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공무 강산 박사님도 정확 성인으로 받들고 있죠. 성인이십니다. 그래서 그렇고요. 우리 수원계 박민호 선생님도 매우 훌륭하신 분이시죠. 예, 그래서 제가 스승으로서 뭐냐면은 저는 신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신의가 없는 사람은 삶을 재미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이게 저 결론입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하더라도 믿음과 신뢰를 배반하는 경우에는 부모와 자식 관계가 의가 끊어진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처럼 특히 공부를 하고 학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서 믿음과 신뢰는 더더욱더 돈독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기본적인 우리 한국의 그 정신사 내지 학문사를 우리가 내팽개쳐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많은 종교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정치 이데올로기도 있지만 저는 가장 큰 이데올로기가 무엇이냐? 바로 그것은 한국의 성현들이 걸어갔던 길을 우리가 걸어가야 된다. 그러면 그 걸어가야 되는 그 어떤 그 캐치플레이가 뭐냐? 독서지 어성현이다. 예. 한국 사람은 꾸준히 틈틈이 시간을 내서 책을 보고 공부하면서 성현의 자리에 도달하는 것이 그것이 우리의 목표라는 것이요. 그러면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궁극적으로 어떠한 사회 질서를 만들어 가야 되는가? 그것도 답이 나와 있습니다. 바로 수부강령 유효덕 고정명이다. 수부강령 유효덕 고정명이다. 수가 목숨 숫자죠. 그 다음에 부자 복이죠. 예. 수부강령, 수복강령. 예, 부다 해도 되고 복이라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숨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윤택하고 또 부자가 되고 건강하고 안녕스럽게 수부강령 안녕스럽게 유호도 그 집안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그 사람에게 인품을 가지고 있는 유호도 덕성이 있고 덕이 있고 고종명. 그래서 그 자식들이 모두 다 잘 되어서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게 충성하는 그 길이 바로 우리의 사상과 철학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분들을 모시고 이러한 분들 책을 깡그리 다 사서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와 의원의 바탕을 두면서도 시대적인 사항, 즉 다시 말하면 보편적 입법에 준해서 우리가 나의 준칙을 가지고 있는 나의 철학과 사상이 보편적 준칙에 부합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서양 철학과 과학을 공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회에서 학자가 없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훌륭한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특히 박문호 박사님을 훌륭하게 제가 성현의 반열에 제가 모시고 있습니다. 물론 제주도를 연구하신 진성기 선생이라든지 뭐 우리가 그다음에 김금화 선생님이라든지 우리가 큰 무당이라고 일컬는 김금화 선생이라든지 그 다음에 부산에서 지금 현재 우리 복식을 연구하고 있는 김소영 선생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성현 반열에 도달할 수 있는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지금 현재 아까 박자세 박문호 자연과학 세상을 이끌고 있는 우리가 박문호 박사님 같은 분의 훌륭한 점을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분의 책이 제가 지금 또 있는데요. 이 책은 뭐냐면은 제가 두 지를 구입을 해서 우리가 딸들에게도 뭐냐면은 하나씩 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제가 소개시킬 책 근자에 또 저희 스승으로 제가 삼고 싶고 또 스승이었으면 하고 또 저희 정치사회 부분에 큰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게르만형 모형의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신 최동석 박사님을 제가 또 저희 스승으로서 또 저희 성현으로서 그래 이분들이 제가 우리 앞으로 한국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들의 표본이 된다 이렇게 저는 이제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래서 그분이 똑똑한 자의 멍청한 짓이라든지 다시 쓰는 경영학이라든지 성취의 청모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저는 학문을 하는 사람이, 순수 학문을 하는 사람이 순수한 학문을 시대상에 부합해서 그것을 이끌어가는 수준 높은 지식인으로서의 창교육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 창교육은 바로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행동하는 양심이 되지 않으면 안 된다 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죠. 그래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식인이 아니고 그거는 지식만 많은 사람이지 지식인으로서의 참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지금 현재 한국 사회에 교수나 박사, 기타 학자들은 쓰레기들인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우리 한국 사회가 지금 현재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가 우리 한국 사회를 검찰 구테타 세력의 동조 똘마니들이 합심을 해가지고 권력을 쟁취했습니다. 물론 그 권력을 내주게 되었던 이 머저리 같은 사람들이 있죠. 문재인 대통령, 그 다음에 이낙연, 그 다음에 노영민이, 심상정이, 그 다음에 박병석, 국회의장했던 박병석, 이게 5대 뭐냐면은 민주화를 팔아먹었던 오적들인데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은 이들 검찰 구테타 세력들이 특히 윤석열, 김건희, 한동훈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그 똘마니들과 함께 그런 것이 벌어지고 일어나는 일을 뻔히 알면서도 이 사람들이 묵과하고 그 맞는 그 권력 권한을 작동시키지 않았던 그 책임을 우리는 져야 되는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인품이 훌륭하시지만 지금 현재 고구마를 들고 화면에 나와서 이렇게 뭐냐면은 해야 될 입장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물론 양산에 지금 현재 쉬고 계시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현재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많은 뭐냐면 깨어있는 민주 시민들과 그 다음에 그 행동하는 양심 세력들이 지금 고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가장 과학적으로 그 다음에 철학적으로 또 사상적으로 또 학문적으로 이거를 뭐냐면 진단하고 계시는 분이 바로 최동석 인사조직연구소 소장이신 그 최동석 박사님이시죠. 그래서 제가 최동석 박사님의 그 오늘 호회에 그 강의를 듣게 됐는데 그 제목은 청담동에서 일어난 술집의 이야기는 거짓일 수가 없다. 예, 여기에 대해서 그 성취 모형 예측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은 뭐냐면은 거짓말이다. 검찰이 조작했다. 이 내용을 또 들으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뭐냐면은 제가 그 옷을 이렇게 편안하게 입고 이 강의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한국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무엇일까? 과연 국민의힘의 문제일까?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의 문제일까? 자, 그렇다면 정치를 한다는 소위 말하는 국회의원들의 문제일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이죠. 진짜로 우리 한국 사회가 문제화되어 있는 것은 빈부격차인 것입니다. 빈부격차는 무엇을 의미하느냐? 기득권 세력과 착취당하는 그룹이 현존하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득권 그룹이 있고 착취당하는 그룹이 있다는 것은 모든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가 불평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불평등하다는 것은 기회를 박탈당하는 것입니다. 기회를 박탈당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인격을 파괴한다는 것은 그 사람의 이성작용을 마비시키는 일이고, 이성작용을 마비시킨다는 것은 그 사람을 개돼지로 본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하고 공부하고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는 사람은 더더욱더 여기 문제에 우리가 들고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윤석열 정부는 윤석열과 김건희와 한동훈이가 검찰 구테타 세력들의 그 검찰 똘마니들과 그들이 검찰 구테타 세력을 가지고 있는 그들의 권력은 그 한계점의 임계점이 이미 넘어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임계점이 넘어서고 있는 그 부분은 바로 투명하지 않고 바르지 않고 정직하지 않고 거짓스러움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이 한국 사회에 지신이라고 말하는 대학 교수, 박사학위 가지고 있는 것들, 기타 서울대학교뿐만 아니라 유수한 대학을 나왔다고 뻐기는 사람들 포함해서, 그리고 기독교, 불교, 유교, 뭐 원불교, 기타 등등, 천주교 뭐 등등 이 종교에 종사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성직자들, 이 사람들도 개쓰레기들인 것입니다. 개쓰레기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성직자들이 아닌 것입니다. 그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의 방식대로 그들의 행양식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사람들의 돈을 뜯고 사람들을 몰지각힌으로 만들어가는 원흉들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 바로 기득권화 되어 있는 기득권 세력들인 것입니다. 그 기득권 세력들이 바로 여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그리고 언론과, 그리고 사법과 행정모피아와 금융모피아, 국회모피아, 정치모피아, 교육모피아, 어떤 부분에도 뭐냐면 돈으로 지금 현재 그들을 조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돼지 취급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그들을 뭐냐면 깨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지금 현재 그 꼭두가시 노릇을 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를 무너뜨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 저는 한국의 민주화를 견인해서 세계의 민주화를 이끌어가자, 견인한다,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또 어릴 때는 조상 3대의 무식을 면하자, 이런 캐치플레이로 오늘날 꾸준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정통 철학과 사상은 바로 보살사상이고, 그 보살사상은 바로 현실적이고 실질적이며 구체적이고 초월적이고 초자연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 말 속에 우리의 한국의 국민들이 가야 할 그 모든 철학이 거기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대 재생산하여 인간의 존엄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유의지에 대한 이성과 자율성과 책임성, 그리고 그 책임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분권화, 네트워크화, 조직화가 관계성을 바로 우리 지금 현재 이 시대에,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21세기에 표준화되어 있는 모델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에 영미식의 모델인, 이건 우리 최동수 박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그 영미식의 수직적 리더십을 버리고 독일과 스위스가 하고 있는 수평적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국가 권력 구조를 다시 편성해야 된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이 첫째고, 그 인간의 존엄을 첫째로 내세웠던 사람이 우리 정치인들 중에서는 바로 김대중 선생의 행동하는 양심, 양심, 노무현 대통령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의 사람이 먼저다, 이재명 대표의 기본소득, 이 사상과 철학을 주장하고 이 사상과 철학을 국가 반영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은 기득권 세력들이 다 조져버리는 것입니다. 그 조짐을 당했던 사람이 바로 누구냐? 노무현이가 있고요, 박원순이가 있고요, 안희정이가 있고, 조국이 있고, 노회찬이가 있습니다. 노회찬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보통 사람이. 박원순이 같은 이런 사람은 보통의 행정가가 아닙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100년에 한 번 놀까 말까 하는 위대한 뭐냐면은 행정가들인 것입니다. 노회찬과 같은 사람은요, 100년에 200년에 한 번 놀까 말까 하는 위대한 사람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데, 이런 바보들이 몰라서 그러지, 이들이 아는 것은 딱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가 돈 벌었느냐, 또 하나는 내 자식 서울대학교 보내기. 지금 이제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 있는 소위 말해 출세했다는 사람들이 내세우는 것이 딱 두 가지죠. 너 돈 많이 벌었느냐, 너 자식 서울대학교 나왔느냐, 판검사 되었느냐, 이거 아닙니까? 그렇게 주장했던 사람들이 바로 베이비붐 세대의 사람들을 현혹해서 종편을 통해서 세뇌시켜서 그들을 찍게 만들었던 검찰 구테타 세력들이지 않습니까? 그 위에 조나무기가 있고 그 위에 홍석현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위에 그들의 이너서클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얼굴을 나타내지 않죠. 그렇지만 그들은 모든 채널을 통해서 우리 사회를 조종하죠. 우리의 주적은 한국 사회에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부패한 기득권을 쳐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다가 다 일갱이요, 좌파요 하면서 철퇴를 맞고 있죠. 제가 며칠 전에 우리 영남 창녕의 고향 친구들을 만나게 됐는데요, 나는 좌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좌파다, 진보민주 계획이다. 자, 이번에 청담동에 일어난 한동훈이와 이세창, 윤석열과 김현장 놈들이 술판을 벌렸잖아요. 그 술판을 벌려가지고 거기 들통이 났죠. 첼로리스트에 의해서 들통이 났죠. 그 들통이 난 것을 가지고 한동훈이가 뭐를 건다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세창 총재는, 총재라 할 수도 없죠. 이세창은 뭐냐면 이건 모두 다 꾸며내는 소설이다. 누가 그들의 말을 믿습니까? 누가? 그들이 바로
조작과 뭐냐면은 불법을 저지르고 있는 주 원인의 주범들인데, 여기에 지금 현재 침묵하고 있는 학자라고 말하는, 소위 말하는 글 좀 읽고 있는 학자라고 말하는 박사, 석사, 교수, 그것만 뭐냐면 종교단체의 종교인 성직자들, 개쓰레기들인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침묵하고 있죠. 왜 침묵할까? 자기의 불이익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자기의 딸 자식에게 초콜릿을 사줘야 되는데, 그 초콜릿을 사주는데 혹시 방해가 될까 싶어서 비굴하죠. 비류한 새끼들이죠. 비겁하죠. 이것은 우리가 한국인의 성현의 길이 아닌 것입니다. 자, 예, 오늘은 제가 예, 여기에 뭐 좋은 글들이 과거에 써놨던 내용들이 있긴 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하는 자유가 되어야 되고, 지방을 분권해서 자율적으로 연방국가를 이루어야 되고, 중선거구제를 도입해야 되고, 관리주의와 독재를 극복하고 민주적인 공화정으로서 4년 중인제 대통령을 이루어야 되고, 자주 민주통일론자가 아닌 자는 나는 믿지 않는다. 예, 자주 민주통일론자가 아닌 자는 나는 믿지 않는다. 이런 그 글을 마지막으로 제가 썼던 걸 마지막으로 올리면서, 오늘은 다소 우리가 중요한 내용들을 제가 있는 그대로 과감 없이 제가 표현을 해드렸습니다. 예, 74,141년 1959년 2022년 11월 27일, 예, 오늘 일요일이죠. 환국문학술은 골장 김대수 올립니다. 예, 감사합니다.